역사와 전통적 가치의 명당 속 위치한 아미타우스. 사후 나와 가족의 두 번째 집은 부처님 품 안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문제와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돌아가신 조상을 화장하여 납골하기 시작하면서 묘자리 선정에 대한 인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집이라고도 볼 수 있는 묘의 자리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비록 매장의 문화는 사라져가고 있으나 장묘공원과 같이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면서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불교 장묘공원 아미타우스와 만불사를 품고 있는 영천 만불사는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산줄기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의 중심에 위치한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부터 동쪽의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뻗어내리다 태백산 부근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남쪽 내륙의 지리산에 이르는 산맥으로 이는 우리나라 땅의 근고를 이루는 거대한 산줄기의 옛 이름이다. 이러한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은 백두대간의 구봉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낙동강 동쪽에 위치하는 줄기이다. 이러한 백두대간은 민족 정서적 관점에서 한반도 전체 삶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한반도의 역사가 백두대간 중심의 진흙에 뿌리를 둔다는 역사적 의미와 우리 고유의 땅의 흐름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자연관을 대표하는 개념 가운데 하나이자 생태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다. 다시 말해서 위같이 역사적 전통적 의미를 지닌 백두대간 아래 낙동정맥에 있는 만불산은 백두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영산이자 그 영산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 역시 백두산의 정기를 받은 영험한 장소라는 것이다. 또한 만불산은 배산임수의 형태와 함께 좌천룡과 우백호가 왼쪽과 오른쪽에서 안아주어 산을 호위해주며 기가 모이는 장소이자 금빛 찬란한 달기 알을 품었다라는 금계포란의 형국을 통해 풍수지리상의 명당으로 통용하는 장소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시험 관음과 같은 학문과 재물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어 번창과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최고의 명당이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국가 정책상 주요 터를 잡아온 명인이자 세계적 지관인 육관 손서구 선생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계좌터라 인정하며 직접 잡아준 명당 중 명당이다. 만불산의 방향이 계좌향이고 형국이 상서로운 노루 모양이며 산세가 와불상이라 하였다. 이렇듯 좌천룡과 우백호 그리고 금계포란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사후 영가가 살아가기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선조들이 선산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묘자리를 고심하게 선정하던 이유가 바로 사후에 살기 적합한 장소를 고르기 위함이었음을 생각해보면 현대에도 영가가 살아갈 장소를 고를 때 고심해야 한다. 지리적 환경, 경제적 문제와 같이 모든 조건을 두고 보았을 때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이 최적화되어 있다. 극락도량의 영가를 모시면 지리적으로 이미 증명된 명당 안에서 아미타우스 직원들이 부처님의 연으로 맺어진 인연이라는 하나만으로 사시사철 깔끔하고 쾌적하게 도량 관리하고 있다. 더욱이 만불산 내 아미타우스는 365일 산사의 은은한 풍경 소리와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어우러져 영가와 참배객들이 언제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서방정토에 계시는 아미타대불이 극락도량의 중심부에 우뚝 서 계시어 영가의 극락왕생을 축원하고 계신다. 이처럼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부처님의 위신력과 선조의 얼이 어우러져 있는 청량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만불보전이 경내에 위치하여 망자 축원과 영가천도 불공을 해드리니 영가를 모시기에 최적화된 장소이다. 또한 극락도량의 영가를 한번 봉안하면 이후 추가되는 관리비가 없어 부담이 적으며 재계약 없이 1000년 이상 만불사에서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백두대간, 낙동정맥, 좌천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기포란지. 만불산 부처님 전체 조망할 수 있어. 좌천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 명당.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 안치 가능. 부처님이 상주하시는 도리천의 33천 세계가 만불산에 재현되어 그곳의 극락도량 6-1 지역에 추가 개원 예정이다. 살아서는 정토세계에 영가가 되어서는 극락세계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불자들의 발언이다.
불자님들의 극락세계 구현, 불사의 서원을 구현하기 위해 만불산은 스님들만 사용했던 부도를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극락도량을 개원하여 부도탐묘 불사를 시작했다. 만불산은 그동안 6개 지역에 극락도량을 개원하였다. 많은 불자들과 대중들의 성원에 부도탐묘는 이 시대의 새로운 장묘 문화로 정착되었으나 안타깝게도 극락도량이 협소하여 모든 불자님들의 발언을 다 수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만불산은 불자님들의 발언을 이루고 극락세계로 인도하고자 1년여의 공사 끝에 극락도량 6지역에 추가 개원하고 부도탐묘 불사를 하고 있다. 극락도량 6지역은 부처님 나라인 만불산 전체, 즉 아미타대불, 아미타동산, 범종각, 와불, 만불보전, 용천지 등을 조망할 수 있고 항상 부처님 광명이 비추는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좌천룡 500호를 겸비한 명당 자리이다. 6지역에는 부부애와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개인기뿐 아니라 가족기와 부부기가 새롭게 안치된다. 가족기는 사대를 봉안할 수 있어 선산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특히 부부기와 가족기는 기존의 부도탐묘와 다르게 만불산 마크인 쌍사자와 법린이 조각되어 있다. 만불산 부도탐묘는 극락정토 3개를 구현하는 불사이다. 이 불사에 동참하는 것은 정토 3개를 가꾸고 극락왕생을 이루는 불사이다. 만불산의 부도탐묘 불사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우리의 강산을 물려주는 첫걸음이자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현세를 정토로 만드는 불사의 시작이다. 아미타우스 1에서 6지역 분양, 신규 묘역 개원,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더없이 좋은 장소. 시간이 흘러도 그리움은 여전하네요. 안연자, 부산시 중구 영주동. 어느 여름날이었을까 남편의 부도탐묘 참배를 위해 방문한 안보사를 극락도량 6지역에서 만날 수 있었다. 시간만 나면 찾아옵니다. 이곳에 올라와 그리움이 달래어질 때까지 남편의 영가 천도를 위한 법문을 했고 지금까지의 가정대소사를 남편에게 말하고 나서야 다시 내려갑니다.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신압으로 사라질 줄 알았던 고인에 대한 그리움은 퇴색함 없이 여전하게 느껴진다는 안보살은 그리움을 달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고인의 안식처 앞에서 불경을 읽는 것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언젠가 그이의 빈자리가 익숙해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이의 빈자리 자체를 저의 마음속에 두고 추억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인을 먼저 보낸 아픔이야 세월의 약이 치료해 주었지만 그 그리움만은 잃고 싶지 않아 마음속 한자리에 작은 둥지를 만들었다는 안보살. 이제는 그 자리도 많이 줄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바랄 것 같기도 하고 손자들과의 추억들이 제 마음속에 하나, 둘 자리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언젠가는 남편을 위해 비워둔 그 둥지에 고인이 함께하지 못한 추억들을 가득 담고 가서 모두 다 전해주려 한다는 안보살. 그러려면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헛된 시간 보내지 않고 복되고 참된 시간 보내다가 가야지 그 둥지를 가득 채울 수 있을 테니까요. 당신 품이 제일 따뜻하고 편해요. 김기출, 대구시 남구. 만불사가 잘 돼야 부도탐묘에 묻힌 사람들도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아무쪼록 만불사가 잘 되어야 된다며 인터뷰에 쉽게 응해준 김보살은 고인이 된 남편, 고 이거사의 부도탐묘 앞에서 관세음보살을 나지막하게 염송하고 있었다.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던 김보살은 몇 년 전 만불산의 아버지를 모시자고 했을 때 반대하던 딸들의 말을 전하며 기우였음을 강조했다. 365일 극락도량인 만불산은 와보지 않으면 그 진가를 몰라요. 처음에 반대하던 딸들도 만불산에 와보고 나서는 엄마 선택이 옳았다며 잘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고인이 됐건만 가끔 그 사실을 잊을 때가 많다는 김보살은 서울에 사는 아들과 함께 자주 만불산을 찾는다고 했다. 만불산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발전할 거라고 믿는다는 김보살은 본인의 부도탐묘도 미리 마련해뒀다면서 흐뭇하게 웃었다. 영감 옆에 자식들이 제자리도 마련해줬어요.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영감 품이 제일 따뜻하고 편안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 곁에 시집 보낸 딸 찾아왔어요.
양성조 경북 경주시 시집 보낸 딸 찾아왔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부처님 집으로 시집간 딸이 보고 싶어 딸의 시댁인 이곳 만불산에 이렇게 왔습니다. 경주에서 먼저 간 둘째 딸이 보고 싶어 만불산 부도탄묘를 찾아온 양거사와 김보살은 고인을 좋은 곳으로 시집 보냈다고 생각한다 하였다. 경주에서 메리아스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곧잘 도와주던 딸이 보이지 않자 손님들이나 친구들이 시집 보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넉넉하고 좋은 곳으로 보냈다고 말이죠. 양거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자신들도 부처님 곁으로 딸을 시집 보낸 것으로 하려 한다고 했다. 항상 미안하죠. 우리 탓인 것만 같고 해주지 못한 것도 너무 많은데 딸 가까이 있고 싶어 저희 부부 탐묘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줄에요. 언젠가는 이곳에서 만나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고 해야죠. 자신들도 부처님 곁으로 가게 되면 딸에게 다하지 못한 사랑을 주기 위해 고인과 같은 곳에 부부기를 신청했다는 양거사. 아내가 보고 싶어 하니 오지 않을 수도 없고 이렇게 딸에게 눈물 짓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니 다음 참배부터는 항상 웃음 짓는 얼굴로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도록 마음을 추슬러 볼 생각이라는 양거사 눈가에는 아직도 다하지 못한 사랑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고통 없는 극락에서 왕생하소서. 김혜선, 대구시 수성구. 영감, 당신은 다리가 없어서 한참 동안이나 고생하셨는데 나는 살아서 가고 싶은데 다 다니고 하면서 두 눈가에 맺히기 시작한 눈물을 손으로 훔치던 김보살은 난 이렇게 두 다리가 있어 여기 만불산에도 오잖아요 하면서 부도탑을 쓰다듬어 본다. 남편 고 박거사는 당뇨병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몇 번씩이나 하면서 10여 년이 넘게 고생하다 유명을 달리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불쑥 찾아온 슬픔도 가족들의 위로에 인해 사그라들었는지 김보살은 영감 돌아가시고 천명절이라 아침에 차례 지내고 가족들 모두 왔어요 라며 가족들을 둘러본다. 대가족 속에 끼어있던 손자가 대뜸 할아버지 생신 때 포항 바닷가에 갔던 게 지금 제일 기억이 나요 라고 하자 또 다른 손자는 난 할아버지한테 꾸중 들을 때가 더 기억에 남는데 라며 입을 삐죽 내어 보인다. 손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네가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으니 할아버지가 꾸중한 거지. 그래도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라며 말끝을 흐리는 김보살. 비가 많이 오던 어느 일요일 남편과 함께 만불산에 왔던 게 기억이 난다는 김보살은 여보 고통 없는 세상에 왕생해요 라는 말과 함께 아쉬움을 남겼다. 고유 풍습 지켜 가족 소중함 일깨우는 아미타우스. 선산 대신 왕생탐로로 가족 신앙 공동체 실현. 아미타우스의 조상 모셔 불교 수행 공동체 발전. 조상들의 묘를 찾아 인사를 올리는 성묘 문화는 주로 명절이나 시제 때 행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이다. 그러나 선산이 있는 고향에 남아 이를 지키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으며 도시로 나가 이에 적응하며 바삐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고향을 방문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이를 만큼 어려운 일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도로와 택지 개발로 인하여 선산의 모신 묘를 지속해서 이장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요즘의 선산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인 성묘 문화를 잊혀가게 만든다. 만불산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여 고유의 풍습인 성묘 문화와 선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아미타우스를 설립하고 국내 최초의 불교식 장묘공원을 만들었다.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에는 다양한 종류의 부도탐묘인 왕생탐묘를 제작하여 영가를 모시고 있다. 만불사 왕생탐묘는 스님의 살이나 유고를 안치하는 부도탐묘를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단단한 화강석 재질로 제작하여 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왕생탐묘는 1위 안치 가능한 개인기, 2위 안치 가능한 부부기, 4위 안치 가능한 가족기가 있다. 이 가운데 64위를 안치할 수 있는 문중기는 선산을 대신하는 대안으로 가장 적합하다. 요즘같이 문중에 대한 소속감이 나날이 옅어지고
문중 구성원 간 왕래가 잦아드는 현실에서 천년을 한결같이 돌봐주는 문중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이렇듯 선산을 관리할 청년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함께 국토개발, 지형변화, 장묘법 개정 등으로 인한 이장 문제 대두와 같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문중기가 가장 최상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만불사 왕생탐묘 문중기와 선산이 같은 역할을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있다. 바로 선산과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공통적으로 천하의 명당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선산을 정하여 묘자리를 마련할 때는 볕이 잘 들고 주변 형세가 좋은 곳으로 지정하기 마련이다. 이는 조상의 묘를 잘 써야 후손이 잘 된다라는 믿음 때문이다. 극락도량이 있는 만불사는 하늘의 복문이 열리는 계좌로 이미 증명이 된 명당 중의 명당이자 산세가 부처님이 누워있는 와불 형세로 가히 불국정토라 할 만한 곳이다. 이런 곳에 조상의 유택을 마련하면 관운과 재물, 복락이 열리고 후손의 발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대대손손 조상과 후손들의 유택을 일률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묘법이 화장 위주로 개정되면서 조상과 후손을 선산해서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생탐묘 문중기는 더할 나위 없는 효도이자 가족 신앙 공동체의 실천을 보여준다. 이러한 아미타우스 왕생탐묘는 만불사가 존재하는 동안 평생을 무료로 관리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1년에 2번 명절마다 벌초할 때면 수풀이 우거져 있는 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묘는 1, 2년을 돌보지 않아도 그 형체를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현대의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벌초를 하고자 하는 이들이 줄어드는 세태인데 무료로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주는 아미타우스 왕생탐묘는 더없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이와 함께 만불사는 매년 설날, 백중, 추석과 같은 명절이면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합동 추모제를 지내드린다. 이처럼 아미타우스 왕생탐묘는 핵가족화와 물질만능주의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주며 사찰 내에 자리하고 있어 자연스레 불교 수행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난 죽으면 화장이다오. 불교계가 지향하는 장묘문화인 화장을 절반 이상의 국민이 각자의 사후 시신 처리 방법으로 선호한다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 같은 사실은 환경운동단체인 녹색연합에서 발행되는 소책자인 작은 것이 아름답다 제작팀이 지난 10월 1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전국의 510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에 의해서 밝혀졌다. 국민들의 사후 시신 처리에 대한 의식 변화에 대해 불교계를 비롯한 조사기관인 녹색연합의 관계자들은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전국의 묘지 숫자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을 정도로 묘지 조성으로 인한 산림 파괴와 국토 잠식 피해에 대해 국민들 대다수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조사에 동참한 국민 각자가 자신의 사후 시신 처리에 대해 나 죽으면 화장시켜 다오라고 답한 사람이 352명으로 나타났으며 내장시켜다오라고 답한 사람이 170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돼 국민들이 화장을 점차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기성세대인 40대 이후의 설문조사 참가자가 24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 시신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연령에 관계없이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동참한 40대 이후의 국민들 중 화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대다수가 자식들의 불편함과 산소를 제대로 돌보지 않을까봐라고 화장 선호의 이유를 설명했다. 장기기증에 관한 설문에 대해서는 아무튼 장기기증을 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한 국민이 절반이 넘는 285명에 이르렀으며 장기기증을 하는 이유에 대해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이 영원히 사는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녹색살림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설문 결과에 대해 국민들 대다수가 개인주의로 변해가는 사회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며 한편으로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동경하고 있으며 국민들 각자는 마음속으로 항상 온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다비장, 화장문화 보완 및 선도할 유일한 대안. 한국 장례 문화가 내장 중심에서 화장으로 급격히 전환하는 추세라는 보도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사망자 가운데 80.8%가 화장을 택했다고 한다. 1994년 화장률이 20.5%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20년 만에 급격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장례 문화는 적어도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현대까지 유교 방식에 입각한 매장 문화가 주류를 이뤘다. 이러한 장묘 관행은 묘지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산업용지, 생활공간 등의 축소를 야기했다. 묘지가 전 국토의 약 1%를 차지한다는 보고도 있었는데 이는 서울 면적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매년 20여만 기의 새로운 묘지가 생김에 따라 여의도의 1.2배의 국토가 묘지로 탈바꿈되는 실정이었다. 국토 사용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다. 묘지 문화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았으나 국민의 장례의식 변화는 녹록치 않았다. 1994년 화장률이 20.5%였는데 10년 후인 2005년의 화장률은 52.6%에 머물렀다. 사망자 절반 이상이 화장을 택하고 있다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화장률이 50%를 넘는 순간부터는 급속도의 변화를 보였다. 2011년 70%를 넘어서더니 4년 만인 2015년 80%를 돌파한 것이다. 바야흐로 한국의 장례 문화는 화장으로 전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화장 문화 변화 속도에 따른 화장시설은 충분히 담보되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다. 하루 평균 화장 인원이 619명이고 화장 능력이 최대 하루 819건이라는 현실만 놓고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지역 인구 밀집도와 향후 화장률의 급속 확대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대안도 마땅치 않다. 화장시설과 추모공원 조성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만큼 화장시설 확충은 정부 차원의 강제 추진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이런 현실에 비춰볼 때 사찰 다비장을 활용한 장례 문화를 개척해 가자는 대안은 의미 있다고 본다. 사찰의 다비는 화장이 기본이다. 다비장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찰은 도시나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국민들 정서에 크게 반할 이유가 없는 게 강점이다. 따라서 교구 본사를 중심으로 한 나름의 규모 있는 사찰들이 지자체와 연계해 사찰 내의 소규모 다비장을 확충한다면 부족한 화장시설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9세기경 화장 위주로 산골 유행했을 가능성. 최근 신라시대 경주 지역 화장묘의 변화 형태를 추적한 논문이 발표돼 초기 화장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하고 있다. 경주대 석병철 씨는 1월 27일 서강대에서 열린 신라사학회 정기발표회에서 경주 지역 신라 화장묘에 대하여를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석 씨는 경주 지역에 발견된 7에서 9세기의 화장묘를 3단계로 분류했다. 1단계는 화장묘의 도입기인 7세기 초에서 8세기 초로 땅을 파고 그대로 뼈단지를 묻는 형태와 땅을 판 데에다 돌로 방을 만든 다음 뼈단지를 묻는 형태 두 가지가 나타난다. 이때 사용된 뼈단지는 톡이었다. 2단계인 8세기 초에서 8세기 말까지는 다양한 형태의 화장묘가 나타난다. 이때부터 뼈단지를 보호하는 돌로 만든 함이 등장한다. 또 뼈단지 전용 용기로 사방으로 4군데 연결고리를 부착하는 연결고리 유계호가 등장했다. 또 토기 위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담삼채나 선유호 등 고급 용기가 사용되고 있다. 3단계인 9세기 초부터 9세기 중엽까지는 화장묘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또 뼈단지의 몸체에 비해 뚜껑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용기로는 중국제 청자도 사용됐다. 석병철 씨는 9세기에는 화장묘를 비롯한 무덤이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승탑의 조형도 많지 않아 장골이 아닌 산골이 많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